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집행권원 그리고 담보권 존재증명 서면, 이 차이로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경매는 반드시 담보권을 존재하는 그 서면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그 청구권의 범위 그리고 존재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 이란 명칭으로도 사용이 되었죠. 사인 간의 사법상의 청구권은 이 집행권원으로 형성이 되어야 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로는 확정된 판결문이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면 A라는 자와 B라는 자가 둘 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A가 B에게 야 친구야, 나 돈 1억만 빌려줘. 그래 줄게. 이런 모습으로 금전 대여 관계가 진행되죠.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지만 이렇게 A와 B 간에 금전 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A는 B에게 1억을 변제해야 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B는 A에게 돈을 줘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하죠. 채권이죠. 이 둘 간의 금전 대여 관계는 둘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둘만 아는 채권을 확인받는 단계에 돌입해야 되겠죠. 이 확인을 위한 일정한 쟁송이 이 판결로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고, 소송을 했는데 확정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항소를 했다. 이때에도 1심 판결문 또는 2심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주문상의 내용이 있으면 가집행에 의해서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명령은 재판상 판결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송을 하기 전 단계 둘 간의 채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합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2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때는 확정이 바로 되는 것이죠. 결국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청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릅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다만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다든지 송달을 받고도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독촉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락조서가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취지의 증서이죠. 마찬가지로 집행에 있는 판결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가 있습니다. 재판 전 또는 재판 중에 이 상대방이 화해를 하는 것이죠. 조정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조정은 마찬가지로 소송이 아닙니다. 둘 간에 그 법원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되고 일정한 합의를 한다는 취지겠죠. 법원에서 하지 않는 공증인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가시면 공증인 사무소 또는 변호사 5명 이상이 있는 곳에 공증인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법원 앞에 가시면 빨간색으로 공증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거기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 공증인은 이 법원에서 하는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는 일종의 인정인이죠. 공적으로 인정되는 증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작성된 증서를 배부받으면 마찬가지로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했다 해서 모두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서는 크게 사서 증서의 인정이 있고 공정 증서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 집행권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둘 간의 당사자 사이다 라고 할 때 집행권원을 받고 싶다, 소송은 하기 싫다 이러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는 공정 증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행공고 결정문이 있습니다. 금전 채권이죠. 지급명령과 이행공고 결정문은 비슷한 취지입니다. 돈을 지급해라, 이러한 이행 판결을 받고 싶은데
지급명령은 소송 전 절차이고 이행공고결정문은 내가 소장을 냈는데 이 금전채권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이 지급명령 같은 절차의 내용, 즉 상대방이 서류를 받고 이해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화해 권고 결정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둘 간의 화해 공고 정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에 보냅니다. 둘 간에 마찬가지로 2주 이내에 이지를 하지 않으면 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죠.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일정한 사기를 당했다 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일정 죄를 묻되 별도로 일정 금액의 배상명령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미산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이 형사 판결 가지고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 간의 금전채권이 있다면 둘 간의 채권의 효력은 이 둘이는 알고 있겠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둘 간에 작성된 이 채권 증서만 가지고는 법원에 백날 가봤자 경매 진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집행을 위해서 확인받는 절차, 이 확인을 받았다,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원인 증서가 되는 것이고, 이 집행 권한이 있으면 이 법원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판결을 받았구나, 또는 확정이 안 됐지만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구나, 또는 이 친구는 지급명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 확인되는 집행 권한이 있구나, 또는 일락조서,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야. 그 외에도 조정을 받았네. 이 조정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조정은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확인이 된 것이죠. 그 외에도 법원이 아닌 공증인이 한 공정증서도 집행력이 부여되는 이 증서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면 경매 절차 진행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이행공고결정문, 화해공고결정문, 배상명령 등 이런 집행권원의 증서는 법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고,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는 담보권 존재 증명 서면에서 내는데, 이게 채권 원인 증서, 둘 간에 작성한 차용증, 등기 권리증, 이 차용증에 근거해서 나는 이자에게 받을 돈 1억이 있는 것이고, 둘 간에 합의해서 부동산 등기부 1구에 이렇게 1순위 저당권자로 또는 2순위 저당권자로 담보권 존재한다, 이러한 저당권 등기를 한 자겠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되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에 채권 증서인 둘 간에 작성한 차용증과 더해서 나는 등기했어요, 이거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런 확인이 되는 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와 B 간에 이러한 1억이라는 채권이 있다는 것을 둘 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도 없죠. 이때 B라는 채권자가 A라는 채무자에게 1억이라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집행수단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이 1억에 대한 담보권, 즉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집행권을 득해야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경매지만 부동산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 즉 돈이 이미 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압류 추심 또는 전부를 할 수 있고, 통장 외에 전세 보증금 또는 월급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채권의 집행 절차인 압류 추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은 돈이 아니죠. 환가를 위해서 경매 방식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채권자로서 A라는 자에게 돈을 받을 게 1억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상대방에게 이 등기해 주세요, 즉 내 당신을 못 믿으니까 담보를 제공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었고,
상대방은 부동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당권 등기를 했다면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담보권 존재 서면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 집행의 절차는 소송, 즉 확인되는 이 판결, 집행 권한을 득하는 외에도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추가되는 단계가 보전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이 보전 절차는 아무 때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채무자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의는 본인 명의로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집행 권한이라는 걸 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같은 빠른 제도가 있지만 그 외의 제도,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판결받기 전에 이 집 명의가 A에서 C로 넘어갔다. 이러면 더 이상 집행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 집의 명의를 바꾸지 못하게끔 또는 바꾸더라도 미리 가압류 또는 가처분 같은 이런 보전 수단으로서 집행을 했다면 이후에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미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에 의해서 변경된 C의 명의, 이 명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존사를 위해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이 보전 절차를 건너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판결받으면 집행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죠. 이미 금전이라면 별도로 환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경매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부동산과 같이 돈이 아니라면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 중 공신력, 즉 공신적 효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